반갑습니다.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입니다. 오늘은 현명한 경제생활, 현명한 소비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알뜰살뜰, 그리고 돈을 쓰면서 진짜 잘 썼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명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과 사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한정된 돈이 있어요. 주어진 돈이 늘 한정되어 있죠. 매번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계속 돈이 그냥 막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그리고 청소년들, 사회초년생들이 아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과 사고 싶은 거를 구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필요한 거를 우리는 니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지고 싶은 거, 욕구, 그거는 원트죠. 그래서 필요한 것과 가지고 싶은 거, 그거를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필요해.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아니면 자동차가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자동차를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는 필요한 겁니다. 자동차라는 영역 그 자체에 그거는 바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가지고 싶은 자동차는 요즘 뭐가 제일 인기 있나요? 벤츠, BMW, 아우디, G80, G90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자동차지만 내가 가지고 싶은 자동차는 다르다라는 거죠. 외식을 하고 싶어. 집에서 밥을 하기 싫어서 바깥에 나가서 좀 더 편안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외식을 하고 싶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또 필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욕구는 굉장히 비싼 오마카세 스시집을 가고 싶다. 이런 거는 욕구가 되는 겁니다. 가방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가방이 필요해요. 이거는 진짜 서류를 들고 다닌다든지 학교 다닐 때 매기 위한 가방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가지고 싶은 가방은 프라다가 될 수도 있고요, 샤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필요로 한 게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디에 타협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필요한 영역에서 욕구 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진짜 내가 출퇴근을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 드림카를 지금 나이에 장만하고 싶어서 1억이 넘어가는 자동차를 구매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돈이 많다면 대부분 원하는 거를 가지면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정된 돈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생활에서 어떤 품목은 필요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지만 내가 이거는 양보 못해. 나는 문화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앞좌석에 앉을 거야. 이런 분들은 거기에서 필요보다는, 필요라면 뒷좌석에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거라면 앞좌석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영역이든 어떤 상품이든 그거를 사기 전에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는지, 어느 정도로 나의 예산을 쓸 수 있는지, 필요와 욕구에서 줄다리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냥 사자, 지르자, 뭔가 명품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리고 MZ세대에 올수록 소비를 통해서 본인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서 보다 고가의 상품을 많이 사는 추세이긴 한데요. 근데 남들 다 한다고 그쪽으로 따라가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소비를 할 때 첫 번째, 필요와 가지고 싶은 것 사이에서 어느 정도 줄다리기를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을 사기 전까지 어떤 단계를 좀 거쳐야 됩니다. 상품을 하나 사야 돼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하나 사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산다고 할 때 길을 가다가 휴대폰 가게에 들어가서 그냥 점원의 설명만 듣고 산다면 분명히 조금 비싸게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상품을 정했다면 그 상품을 어떻게 구매해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사전 조사를 조금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우리가 음료수를 하나 사 먹거나 과자를 하나 살 때는 그렇게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고가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사면 됩니다. 그렇지만 오래 써야 되는 제품, 그리고 고가의 제품, 한번 사면은 쉽게 바꾸기 힘든 제품,
심지어 가장 이제 좀 끝단으로 가자면 집 같은 경우겠죠. 내가 샀을 때 이게 가치가 보존이 될 건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나에게 유리한지를 면밀하게 사전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전 조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단한 게 인터넷 서치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중에 동일한 상품을 사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주변 사람의 이야기로만 판단을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상품을 보고 물건을 보고 고민을 해보시고, 나에게 진짜 이게 맞는 상품인지 좋은 상품인지, 그리고 구매하고 났을 때 후회를 안 할 자신이 있는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늘 경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 일도 있고 돈을 쓰는 일, 이게 하루에 매번 반복이 되는데요, 낮에는 생산자로 일을 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소비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돈을 버는 일, 돈을 쓰는 일을 매번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돈을 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일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을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닌다, 자영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갑자기 몇 배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버는 돈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돈을 쓰는 거, 소비 활동에 있어서 소비를 잘 해야지만 부자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소비를 할 때 그 소비가 단순히 증발하는 소비, 사라지는 소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이 되는 소비를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집에 인테리어를 조금 하고 싶다. 그래서 봄이니까 우리가 식물도 사고 뭐 소파도 새로 바꾸고 TV도 한번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지 몰라요,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소비재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점점 현저히 떨어지는 소비재라는 거죠. 그런데 돈을 쓰면서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미술 작품을 샀다. 내가 살 때는 1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게 몇 년 지났더니 작가가 유명해져서 300만 원, 500만 원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내가 소비는 했지만 그게 점점 가치가 올라가는 영역, 즉 자산이 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자산일까요? 소비재일까요? 분명히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중고차 확 가격이 떨어지듯이 이런 건 소비재가 될 수 있고, 분명히 집이나 토지나 이런 거는 가격이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원리상 우상향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5년, 10년 지났는데 자동차라면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가격이 절반 이하로 훅 떨어지는데, 집은 내가 샀을 때보다 심지어 2배, 3배로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쓸 때는 내가 소비재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소비재는 필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쓰지만 되도록이면 돈을 쓸 때는 자산에다가 돈을 쓰는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면 현명한 소비생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필요한 거는 내 생활에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런데 욕구, 가지고 싶은 거는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좋은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약간 갈망이 되는 거, 이런 거를 욕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엄마 나 이거 사고 싶어,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별 필요 없는 거예요. 너 그거 필요 없잖아, 그거 왜 사려고 그래, 그거 사봤자 너 하루 가지고 놀고 나중에 버리잖아, 필요 없어 그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유치원에 가든지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이 다 그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또래의 이야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포켓몬빵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포켓몬 스티커를 애들이 막 모으고 있죠.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스티커 뭐하러 모아, 아무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아이는 이게 또 필요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와 욕구는 세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요,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끝나면서 화장품 소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볼 때는 화장품이 그렇게 필요해? 왜 종류별로 다 사? 왜 컬러를 그렇게 다양하게 사? 남자들이 볼 때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스킨로션 하나만 바르면 끝이니까.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도 필요한 것과 가지고 싶은 게 다르게 나타나고, 나이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도 필요와 가지고 싶은 게 다릅니다.
과거의 부모님 세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가 발전이 안 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활에 꼭 필요했던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사회생활하는 MZ 세대는 거의 웬만한 걸 다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생활에 이 정도는 필요해라는 상품군이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시야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필요 없는 거를 많이 사? 그런 걸 사니까 돈을 못 모으지 막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그리고 MZ세대들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과 유튜브가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다양한 디지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알파 세대들을 봤을 때 알파 세대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거를 그렇게 100% 공감하기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와 욕구는 세대에 따라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문화 따라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어린 자녀들 경제교육하고 그리고 부부가 둘이서 이번 달 생활비 어떻게 쓸 거야 의논할 때 성별이 다르다고 나이가 세대가 다르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가지고 싶은 거 이거를 한 달 생활비에서 이번 달에는 이게 좀 필요해, 이거는 꼭 사야겠어, 이 문화생활을 해야겠어, 이걸 표를 만들어서 적어보는 거죠. 엄마는 이게 필요해, 아빠는 이게 필요해, 이걸 다 적어보고 예산을 맞춰서 그러면 이번 달에는 이것까지 하자. 이거는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도 공연이 있으니까 다음 달에 하자. 이렇게 가족 회의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분배하고 가족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두찬의 머니가 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